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이번 주에는 볼만한 영화들 참 여러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매일 떠드는 사람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볼만한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뭘부터 처음에 봐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선택지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되었지만, 아니, 새 영화가 개봉을 하면 관도 좀 주고, 시간표도 좀 많이 내주고, 시간대도 많이 내주고 이래야 될 텐데, 뭐 돈 버는 김에 돈을 벌겠다라는 극장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몇 영화들에 여전히 몰빵하고 있는 그 관과 시간대들이 좀 불만입니다. 새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개봉했으면 좀 주라고.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뭐부터 봐야 할까 개봉 첫날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개봉 첫날 제 첫 선택은 바로 굿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온리 매박 영화예요. 그러니까 메가박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아마 포스터는 많이들 보시지 않았을까요? 노란 개가 한 마리 있는 포스터예요. 되게 영롱하니 귀여운, 순수하게 보이는 그런 개 한 마리가 있고, 그 개 머리 위로 주온에서나 나올 것 같은 시커먼 손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포스터가 그 굿보이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개의 시점으로 만들었다, 개의 시점으로 공포영화를 만들었다 이러길래, 나 공포영화 저거 걔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 궁금한 거는 이 영화의 내용과 촬영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개봉하자마자 이렇게 보고 왔죠. 떠든 사람 258화는 전지적 개시점의 영화 굿보이에 대해서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지적 개시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영화의 핵심은 시점이 아닙니다. 누가 이 영화의 중심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화 속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냐, 이게 핵심인 거죠. 감독인 벤 레온버그는 자신의 반려견인 인디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말 노란털이 너무 예쁜 개예요. 뭔가 리트리버 계열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무슨 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믹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떤 정확한 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쁘고 정말 똑똑해 보이는 그런 개였어요. 근데 인디는 훈련된 개 배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반려인간이 그저 영화 감독이었을 뿐인 거예요. 야, 내 반려인간이 영화 감독이라 나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었다, 이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영화들처럼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샥샥샥 찍을 수가 있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철저하게 인디를 중심으로 영화가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촬영이 인디 중심이니까 인디의 호흡이나 인디의 움직임이나 인디의 건강의 컨디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인디를 중심으로 따라간 거겠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하루에 뭐 얼마만큼 뚝딱뚝딱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디 좀 이렇게 움직여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내 개니까 나와의 그런 그동안의 케미나 활동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영화를 찍었을 것 같은데, 3년이면은 3년에 이런 90분 분량, 100분 분량 이 정도의 그 내용이 나오면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보통 영화는 기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통제하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굿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제에 의한 촬영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찍자, 관찰에 의한 촬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인디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인디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장면의 템포 같은 경우는 보통 인간 배우의 리듬을 따르겠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개의 호흡이 결정을 했고요. 이 영화에서 제한된 거는 인디가 아니라 촬영 시간이나 스태프의 규모 정도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인디가 편안함을 느껴야만 촬영이 가능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게 슈퍼와이드 렌즈였어요. 이 렌즈는 일반보다는 훨씬 넓은 화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근이 굉장히 과장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렌즈를 인간의 시점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건 되게 이상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와 인간의 그런 시점으로는 그 렌즈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인디는 개잖아요. 개의 낮은 시선에서는 그 왜곡이 오히려 사실적인 원근으로 작용을 하죠. 화면은 항상 인디의 높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흐릿하게 잡히거나 대부분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조명도 인디의 동선을 따라 설계되어 있고 카메라의 초점은 단 한순간도 인디에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장면은 트릭을 썼을 거고요. 그리고 역재생으로 편집을 했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사정을 위해, 우리 인디를 위해. 기술적으로 매우 제한의 환경이지만 정밀하게 카메라가 사용되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 영화의 질감을 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슈퍼와이드 렌즈로 인간에게는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게 보일 그 화면을 개에게는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자연스러운 세계 보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높이가 한 40cm 정도 될 거잖아요. 인디 키가 그 정도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낮은 시선 때문에 영화는 항상 무언가를 올려다보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이전 뭐 무슨 영화 소개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앵글은 긴장감 유발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앵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항상 세상이 개를 내려다봤다면, 이제는 개가 세상을 올려다보는 위치로 판이 바뀌기도 한 거지만,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앵글로 영화 내내 긴장감을 유발하는, 긴장감을 계속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연출한 거죠. 보통 영화에서는 카메라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안에 보여지는 세상이 일단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전부다 보니까 뭘 어떻게 보여주고 뭘 어떻게 감추느냐로 그 세계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굿보이 영화는 개의 시선으로 찍은 영화가 아니라 개의 존재 방식으로 작동하는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이 시선이 묘하게 감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보통 인간이 중심인 영화에서는 누군가가 뭐 인간이 희생이 되거나 개가 희생이 되면 관객은 그 희생되는 주체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지만, 이 영화는 반대로 인디가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든 말든 인디의 세계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조차도 인디의 세계가 무너지는 사건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죽었네 불쌍하다 이렇게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그걸 바라보는 인디의 마음을 슬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디 어떡해 인디 혼자 남았는데 인디 어떡할 거야 인간아 너 혼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점 전환을 넘어서 정서의 주체까지도 바뀌게 되는 건데 저는 이 영화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살렸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동물들이 등장을 하더라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신선했고 굿보이 영화 그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남자 토드가 나와요. 그리고 그의 반려견이 인디가 있어요. 토드가 병이 생기고 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래된 낡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 왜 환자가 그런 오지로 이사를 간 거야? 싶겠지만 이건 약간 그 집안에 뭔가의 저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에 이끌려 그 집으로 간 건 아닐까라는 그런 세부적 상상을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약간 보충되듯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인디가 토드가 병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 주변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 가서부터는 그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영화는 그 그림자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디는 그 그림자가 뭔지 모르거든. 그리고 그 그림자가 뭔지 관심이 없거든. 그냥 그림자가 보이면은 저 뭐야? 약간 이 느낌인 거죠. 다만 인디가 보는 그 그림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집에서 겪게 되는 것들이 토드의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키우던 개가 겪은 것들과 오버랩이 된다는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영화는 친절을 그 정도의 친절은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굿보이가 공포영화냐 라고 물으신다면 공포영화는 공포영화인데 보통의 어느 공포영화처럼 시각적으로 보는 공포는 아니고요. 감지해야 되는 공포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디가 감지해야 한다고. 인디는 개잖아요. 개에게는 사건의 인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림자가 누군지 그래서 토드에게 뭘 할 건지 토드는 왜 저러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인디는 감지할 뿐입니다. 토드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 이 전과는 다른 냄새가 나. 어라? 저 빛은 뭐지? 저 그림자는 왜 누구시죠? 어디서 뭔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다. 그냥 이런 감각에 의존한 흐름인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 문득문득 저게 뭔데? 어떻게 된 건데? 싶은 구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디가 여우 잡는 덫에 걸렸을 때죠. 그 덫에 걸렸는데 그 덫을 누가 풀어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스킵되잖아요. 잘 생각하면 추리 못할 것도 없는 구간들이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인디 시점이라 그래요. 관객은 그렇게 철저하게 인디의 감각 안에 갇혀서 인간이 아니라 개의 존재 방식으로 이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느끼는 그런 실제로 겁이 나고 무서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낯선 세계를 감각하는 체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굿보이를 보고 나서 야 그 영화 개밖에 볼 거 없던데? 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굿보이는 개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근데 더 크게 보면 이 개를 데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점과 새로운 앵글과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새로우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하거나 보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저는 개가 되어서 영화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인디가 되어서 영화를 보세요. 인간으로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애써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 장면이 뭔지, 저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인디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인디가 돼서 내가 개가 돼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곁에 두신 분들이라면 좀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들의 시점에서 보여지는 나와의 삶.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 저렇게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 개나 내 고양이들을 두고 내가 먼저 죽게 됐을 때나 너무나 내가 아파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 개와 고양이들에게 나와의 환경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굿보이 이 영화는 공포영화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슬픈 사랑 영화로 보여질지도 몰라요. 인간을 향한 정말 순수함 넘치는 충성과 사랑이 영화랍니다. 인디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기다려라는 말인데 누나가 그러니까 그 토드의 누나가 마지막에 와서 인디에게 가자고 했을 때 인디는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 눈앞에서 지금 나의 반려인간이 사라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저 구멍 어디로 갔는데 나한테 기다리라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고 있어. 난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누나가 부르니까 가야 하는 걸까? 그래서 헤잉 이러다가 누나를 따라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디한테는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온 그런 그림자나 소리나 난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반려인간 어디 갔냐?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냄새를 맡아가고 있는데 냄새 어디에서도 우리 형이 냄새가 나질 않아. 그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등장하는 영상에 인디가 누나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고개를 쭉 빼고 세상을 내다보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걔한테는 세상이 냄새로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맡고 싶은 나의 반려인간 이 토드 이 형아 이놈 자식 어디 갔는지 냄새가 어디서 나나 계속 냄새를 맡다가 냄새가 더 이상 안 난다는 것에 익숙해지는 순간에 자신의 반려인간이 부재함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사고방식처럼 죽음으로 기억한다기보다는 토드가 어딘가에 있을 건데 나는 여전히 토드의 냄새도 기억하고 토드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기다릴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요. 인간을 향한 이런 무해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요. 충성과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 진짜 영화는 이런 포인트로 보게 되시면 좀 신선하고 새로운 영화로 느껴지실 거예요. 공포영화다. 개 시점으로 보는 공포영화. 귀신을 보는 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보게 되시면 계속 저게 뭔데? 저게 뭔데? 공포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말 개가 돼서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개 입장이 돼서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디가 보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좀 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렇다고 친다면 이 영화에서의 절대적인 공포는 어떤 귀신이나 죽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반려인간이 사라졌다는 것이 인디에게는 가장 큰 공포겠죠.
그럼 이렇게 떠든 사람 258화. 개의 시점이 아닌 개의 세상에서 보는 공포. 굿보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뜯을지 기대해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대신 받았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y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59화에서 만날게요. 안녕!